자,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렇게 무덤덤하게? 어떡해요. 근데 건조하게 할 수 있나, 그렇게? 시작은 잘 발동이 안 걸리잖아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슬로우 스타터. 하다가 막 업돼서 말도 빨라지고. 예. 뭐 회식은 잘 하셨어요? 네, 뭐 저는 상당히 방어적으로 했는데, 예, 다들 이렇게 전사자가 속출되고. 다들 힘 모아서 DJ를 쓰러뜨리자는 게 목표였다면서요? 예. 심지어 저 몰래 술 타는 사진을 찍어서 성악마가 제조 중이라고 SNS에 올렸더라고요. 아, 정말 찾아봐야겠다. 신나서 먹어놓군. 용진 씨 막걸리 2모금 먹이는 걸로 저는 그냥 포기했고요. 아, 술을 못 하시는군요.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굳이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 매니저가 네. 본인이 퇴근할 시간을 본인이 정하더라고요. 먹다 보니까 어디 없어졌어요. 차에 가서 누워있는 거죠. 제가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지갑을 들고 갔어요, 그 친구가. 사전에 협의된 건 아니고? 전혀 없고요. 그래서 우리 PD가 돈 내고 그냥 차에 버리고 집에 갔어요. 지갑만 찾아오라 그러고 그때 아침 6시 반에 같이 있던 일행한테 전화 왔대요. 어떻게 된 거냐고. 아, 재밌었겠다. 재밌었어요. 예. 문천식 씨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사석이 많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뭐 바람을 피겠다는 게 아니라 네. 예쁜 여성이 있으면 막 재밌는 얘기도 더 하게 되고 막 누군가 한번 웃겨보겠다고 막 신나서 왔는데 아무도 없고요. 용진 씨도 있고 용진 작가님들도 다 미인이시고 PD님 뭐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희 헤어 스타일리스트가 왔는데 네. 이렇게 되게 미인이 아니에요. 네. 되게 미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너무 맘상해서 먹다가 취해서 또 옛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집이 어딘지 얘기 안 하는 대리를 불렀는데 그거 굴이 어디야? 그 이동규 선배도 그런데 참 문제예요. 절대 말 안 해줘요. 집이 어딘지. 그래서 아예 기억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한동안 이렇게 팔찌나 목줄을 하나 저 반려견들처럼 예. 칩을 심어주든가 몸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띠 하고 그렇게 스마트폰을 대면 주소가 나오게. 자, 사진관에 회식 사진 퀴즈로 올려놨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작가님 뭐 곧 하죠 뭐. 네. 예. 영화 친구도 있는데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저 그것도 할 얘기 많거든요. 자, 오늘은 시트콤 프렌즈로 가보겠습니다. 예, 프렌즈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방영된 MBC의 미국 시트콤이에요. 네. 근데 사실 지금이 사실 미드의 전성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사실도 그렇기는 하지만 퀄리티에 있어서 1990년대 정도부터 이미 미국 텔레비전이 재밌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TV를 아주 아기 때부터 보고 성장한 다음에 수많은 장르 영화의 관객으로서 보고 또 영화학교에서 훈련된 그런 좋은 인력들이 방송사에 많이 유입이 되기 시작한 시점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쓰고 찍고 하면서 뭐 판타지라든가 호러라든가 뭐 블랙 유머라든가 아니면 막 포스트 모던한 패러디 이런 것들이 전에는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TV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이제 미국 드라마 그러면 뭐 달라스라든지 뭐 다이내스티, 뭐 가이딩 라이트, 제너럴 호스피탈, 그런 가이딩 라이트.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거 다 있네 거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뭐 재벌가의 무슨 암투 이런 거 그린 뭐랄까요? 좀 아침 드라마, 그렇죠. 아침 드라마 하는 것에 대한 폄하 같아서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폄하 아니죠. 예,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 거였는데 그때부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같은 요소들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린치의 뭐 트윈픽스라든가 그런 게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인펠트라는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 나왔었고 그 뒤를 이은 게 프렌즈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그 시애틀을 배경으로 한 프레지어라고 정신과 의사 형제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케이블에서도 했었는데 아니면 엘리 맥빌. 예. 그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청취자들도 많이 보신 섹스 앤드 시티. 그렇죠. 이런 흐름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프렌즈는 그 중에서도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자기 인생이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하고 뭐 연애도 계속 실패하고 뭐
직장을 구하는 문제 잘 정착을 못하고 이런 방황하는 시기에 네. 있는 그러면서 아직 잘하고 싶지는 않고 서로 뭉쳐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키덜트라는 용어가 그때부터 아마 쓰였던 것 같은데요. 어른인데 아이처럼 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로 인기를 끌게 됐고 사실 요 이전에도 메리 타일러 모어 쇼라든가 뭐 치얼스라든가 이렇게 약간 그런 이야기를 다룬 이런 뭐라 그럴까요? 전대 시트콤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대중문화 현상이 된 건 프렌즈가 처음이었죠. 크게 히트를 한 거죠. 엄청난 히트를 했고 레이첼 머리 해주세요 그랬대잖아요. 그 진짜로. 레이첼의 헤어컷은 네. 정말 그 레이어드 컷이라고 하는데 네. 아마 본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여자들이 저 머리 어떻게 잘랐을까 이렇게 생각했을걸요.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니까요. 아, 그것도 그렇고요. 네. 뭐 패션도 그렇고 프렌즈와 함께 요리를 뭐 이런 책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 6명이 전부 다 영화에 진출을 했어요. 그렇죠. 뭐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네, 그러네요. 레이첼을 제외하고는 뭐 그다지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고 그때 데이비 쉼머 로스 역할을 한 배우는 이제 감독으로서도 꽤 커리어를 쌓았어요. 네. 그리고 마침내는 조이라고 스핀오프 시리즈도 하나 나왔죠. 조이를 주인공으로. 시트콤이 하나 있었죠. 예. 쫄딱 망했죠. 네, 그래요. 예. 역시 6이 같이 있어야 했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정말 10년이 되니까 진짜 첫 편을 보면 사람이 젊고 맞아요. 나이가 들고 차이가 저렇게 쌩쌩했었어? 그런 거 약간 있잖아요. 얼굴 달라진 그죠? 레이첼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뭐 다른 매력이 생기긴 했지만 그때 그 뽀송한 느낌을 보면 이제 특히 그들과 비슷한 연배의 시청자들은 아 나도 그렇게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아니에요. 기자님은 아직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연애하는 커플들이 다 뭐 그런 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 같아? 프렌즈 중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성격으로 그쵸? 치면. 그러면 뭐 그럼 너는 뭐 레이첼이지라고 막 얘기해 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일상 대화에 많이 들어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넌 누가 되고 싶니? 이런 것도 많이 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된다면. 뭐 딱히 이상적인 인물은 없어서 그렇긴 한데 누굴 제일 좋아하세요? 전 다 좋아요. 진짜로. 너무 좋아했던 시트콤이라. 네. 조이가 웃기는 스타일도 좋고. 예. 약간 무식하면서 웃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일단 셈 개념이 전혀 수학계, 그러니까 500 더하기 500을 하는데 계산기를 쓰더라고요. 그때 어떤 에피소드에서. 알고 그 둘이서 TV를 보면서 예. 그 우리나라에서는 SOS 해상 기동대죠. 예, 그렇죠. 베이워치를 보면서 막 예. Run baby 막 그 슬로우 모션으로 계속 뛰어달라고 너무 좋다고. 너무 저질인가? 근데 이 제가 궁금한 건 이 프렌즈의 대강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들께 해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요걸 딱 들으면 시트콤이 시작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The Rembrandts의 I'll be there for you 이거죠. 네. 짠자라자잔 짠짠자잔짠 이러고 끝나잖아요. 네. 자, 듣고 들어옵니다. 자, The Rembrandts의 I'll Be There For You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이 팀은 이 노래 말고는 전 아는 게 없습니다. 저도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자, Friends 어떻게 뭐 줄거리를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대강 뭐 너무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네. 이게 94년도로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젊은 예. 청취자들은 대강 관계를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6명, 그러니까 남자 셋, 여자 셋의 그룹인데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중 2명이 남매예요. 로스 갤러랑 모니카 갤러. 둘이 그렇죠. 남매고 그다음에 로스가 고등학교 때부터 짝사랑해온 모니카의 친구인 레이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대로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로스가 좀 소심하고 고문관 스타일이라. 그리고 로스가 대학에 가서 만난 동창 챈들러가 있게 되죠. 그리고 모니카의 룸메이트로 피비라는 그 괴짜 친구가 있게 되는데 네. 그 이야기가 시작할 때쯤에 로스는 이미 기혼자예요. 그래서 아내랑 벤이라는 예쁜 아들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나 알고 보니 레즈비언이었어 여보. 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정말 사랑했거든요. 로스는. 네. 그래서 굉장히 패닉에 빠져 있는 상태죠. 근데 이때 이 친구들이 모이는 아지트인 잘 아시는 센트럴 퍼크라는 커피숍이 있죠.
실제로 뉴욕에 가면 없습니다. 세트죠. 예, 세트. 네. LA에 있는 세트인데요. 거기에 모여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가씨가 뛰쳐들어온 거예요. 예, 예. 마치 졸업의 일레인처럼. 예. 근데 그게 바로 하이스쿨 스윗핫이었던 레이첼인 네, 거죠. 근데 그렇죠. 레이첼은 막 이렇게 집안에서 응석바지로 자라고 막 쇼핑하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다가 또 어영부영 이렇게 조건 좋은 남자랑 결혼을 하려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건 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뛰쳐나온 거죠. 나도 독립적인 삶을 살아봐야겠다. 그렇죠. 사랑도 좀 더 주체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충동이 일어서 거기에 그 그룹 속에 갑자기 뛰어든 게 된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집을 나와서 갈 데 없는 레이첼을 모니카가 받아주게 돼요. 그리고 마침 피비는 이 모니카 이따 성격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깔끔 떨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컨트롤 프릭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렇죠. 모든 걸 통제해야 속이 시원한 그런 성격이에요. 정말 연기 잘한 것 같아요. 그것도. 모니카가. 네. 근데 피비는 완전 반대 히피고 네. 항상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오라를 읽을 수 있고, 그렇죠. 오라를 클렌징 해준다. 그 사람의 연기가 더럽혀져 있으면 막 씻어줄 수도 있고, 막 그런 좀 신비스러운 여자이기 때문에 둘이 룸메이트로서 적절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피비가 모니카를 못 참고 결국 그 룸메이트 자리를 마침 비웠어요. 그래서 레이첼이 모니카랑 살게 되고, 그 맞은편 아파트에 이제 챈들러가 살게 되는데 챈들러도 룸메이트를 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뷰를 막 하는데 그때 조이가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찾아오는 거죠. 근데 둘이 서로 굉장히 첫인상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르죠. 조이는 챈들러를 게이라고 생각하고 챈들러는 조이가 정말 대책 없는 남자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오해에 의해서 그 집 지키는 수희 아저씨의 오해에 의해서 무턱대고 조이가 짐을 들고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챈들러는 이제 잘못된 룸메이트인 조이를 만나서 둘이 같이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뜻밖에도 둘이서 정말 역대 최강의 케미스트리를 형성하면서 그렇죠. 마치 노부부처럼 죽이 잘 맞는 죽고 떼놓고는 못 사는 친구로 살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관계들이 정립이 6명이 되는 거고요. 이 10년 동안 쭉 이끌어가는 내러티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로스랑 레이첼이 계속 그렇죠.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로스는 무려 이제 3번을 이혼을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레즈비언 아내와의 이혼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첼하고 사귀다가 그 프렌즈 팬이라면 누구나 잊을 수 없는 We were on a break 사건이 있잖아요. 둘이서 사귀다가 잠시 싸워서 맞아요. 우리 냉각기를 갖자라고 했는데 그날 어떤 여자랑 이제 바람을 핀 거예요, 네네. 로스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레이첼은 용서하지 못하고 로스는 계속 그때 우리는 헤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걸 갖고 계속 얘기를 해서 이거는 시리즈 전체에 계속되는 조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레이첼이랑 잘 안 돼서 또 영국 여자 에밀리랑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런던까지 가서 그때 이제 결혼 서약을 하는 마당에 나 로스는 당신 에밀리를이라고 해야 되는데 나 로스는 유 레이첼 이래가지고 결혼이 또 깨지게 되죠. 전 그때 심지어 막 되게 울었어요. 너무 감동해서. 아니 그 감동의 포인트가 몇 군데 있었잖아요. 네. 웃다가도 왜 정말 맺어질 수 없다가 이렇게 막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 막 키스하는 장면 너무 멋있고. 그리고 그 결혼식에서 중요한 점은 친구였던 챈들러하고 모니카가 그때부터 이제 애인 사이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러브라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리즈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선이 생기게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그죠 10년 동안 본 친구들 코워커일 텐데 동료들일 텐데. 네. 이렇게 사귀는 연계. 그래서 중간에 또 조이가 약간 레이첼 좋아하는. 그렇죠. 아주 마지막에 생긴 게 조이는 정말 천생바람둥이고 아무 여자하고도 진지하게 같이 밤을 보내고 나서 전화를 절대 안 하는 남자인데 하필이면 난생 처음 빠진 진정한 사랑이 오래된 친구인 레이첼이었고 레이첼은 로스하고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픈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스의 3번째 이혼을 라스베이거스에 같이 놀러 갔다가 레이첼이랑 술이 정말 여기까지 취해서 그 라스베이거스는 즉흥 결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혼했다가 이혼이라긴 그렇고 그 결혼 취소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3번째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연말에 이런 농담을 챈들러가 한 적이 있어요. 뭐 올해 어땠어? 뭐 괜찮았지? 그러면서 그래 올해는 그래도 너 이혼 한 번도 안 했지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굴러가다가 결국은 이제 30대 중반이 된 이 6사람들이 로스하고 레이첼 사이에는 엠마라는 딸이 태어나고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모니카와 챈들러는 부부가 된 상태에서 이제 쌍둥이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 집을 비우는 게 이제 마지막 그리고 그들이 지냈던 모든 그 부엌과 거실의 구석구석을 카메라가 비추고 테이블 위에 6사람이 꺼내놓고 간 6개의 복제 키들 그렇죠. 그것을 보여주면서 끝나는. 그때 윤상의 이사가 확 깔렸어야 되는데. 맞아. 자, 농담이고요. 예. 꽤 기네요. 역시 10년 얘기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 줄거리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게 10년 동안이 다 줄거리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이걸 뭐 첫 시작만 얘기한 거고 이제 캐릭터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라스베가스 사니까 계속 생각나는 게 챈들러의 아빠가 게이죠. 예, 그 성전환자죠. 그 드래퀸이라고 해서 반대성의 옷을 입고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장의 장소가 이름이 비바 라스베이거스고 재밌는 건 이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슬린 터너라는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있어요. 바디 히트 같은 영화에 나왔었던. 근데 이분이 여배우가 아버지 역할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막 줄리아 로버츠도 챈들러 옛날 여자친구로 많이 고등학교 동창으로 나오고. 장클로드 반담도 나왔었고요. 아, 맞아요. 사실 이 프렌즈가 자리를 잡으면서 정말 많은 영화 배우들이 카메오로 출연을 했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한번 로스가 어린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아마 학생이었던가 가르치던 그 아버지로 나왔었고요. 무서운 아버지로 나왔었고요. 근데 리즈 위더스푼이 레이첼 동생으로 나왔었는데 근데 이 집안은 진짜 철없는 게 내력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금발이 너무 해주고 너무너무 철이 없이 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레이첼은 내가 옛날에 저랬니? 하면서 친구들한테 막 물어보는 거죠.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재밌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래드 피트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뚱뚱한 남자애라서 레이첼이 학교 때 놀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 때 I hate 레이첼 클럽을 몰래 이렇게 결성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브래드 피트하고 이 여배우 누구죠? 제니퍼 애니스톤은 이제 커플이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워낙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카메오 캐릭터가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피비가 아무 얘기 내용하고도 상관없이 빨리 우통 벗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뭔데 빨리 말해줘요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 꼭 우통 벗고를 꼭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 그 둘이서 베이워치 보면서 계속 뛰어달라는 거랑 비슷한 코드죠. 그렇죠. 그렇죠. 줄리아 로버츠도 그렇죠. 이제 챈들러한테 망신당해서 원한이 그걸 갚으려고 온. 자, 우리 그러면 캐릭터 얘기를 입으로 넘어가서 다 할 수 있을까요? 자, 광고 듣고 옵니다. MBC FM for you. 자, 죄송합니다. 제가 배가 고파서 김밥이 있길래 하나를 먹었는데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저도 먹고 싶어서. 우리 얘기 짧게 하고 노래 들으면서 빨리 먹을까요? 그래요. 농담이고요. 자, 프렌즈의 캐릭터. 빨리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게요. 생각나는 재밌는 일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전 계속 생각나요, 지금. 먼저 이제 이 시리즈를 통해 제일 많이 변화하고 성장한 캐릭터는 레이첼 그린 양이죠. 아무래도 처음에 그런 철부지로 시작을 해서. 제니퍼 애니스톤보다 레이첼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니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가끔 가다가. 그 러스는 데이빗 슈머고 모니카는 커트니 컥스고 커트니 아켓트. 챈들러는 이거 기억 잘 안 나요. 매튜 페리. 맞아요, 매튜 페리. 조이는 조이 트리비안이라고 할 뻔했어요. 매트 르블랑. 맞아, 맷 르블랑이죠. 피비는 리사 커드로. 맞아요. 커드로. 피비는 또 다른 영화에 자연스럽게 좀 나온 것 같아요. 많이 나왔어요. 좋은 작품도 많아요. 로미오와 미셸의 하이스쿨 리유니언이라는 영화에서도 재밌었고요. 뭐 여러 독립 영화 쪽에서 많이 활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가 너무 잡히면 문제인 게 그쵸? 그러니까 피비가 너무 정상이니까 이상하고 레이첼이 때 안 쓰고 진지하니까 이상하고 그죠? 좀 그렇죠. 이게 10년 지속되는 시리즈가 갖고 가는 게 그런 거죠, 사실은. 그 이터널 선샤인에서 왜 그 케이트 윈슬렛을 이렇게 괴롭히던 그 이상한 길로 끌던 애가 이제 프로도 했던. 그거 보고 되게 누가 싫어했다고 그러셨죠? 반지의 제왕에서 엘리아 우드. 착한 애인데 가서 나쁜 짓 하니까 막 몰입이 전혀 안 돼서 관객들이 박정현 씨가 그랬대. 프로도 no 하면 안 된다고. 프로도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일 것 같아 배우들은.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사렛 예수 역할로 전 세계에 얼굴을 알린 배우는 그 다음에 무슨 어떤 나쁜 악인 역할을 하면 사람들이 다 막 즐겁을 하는 거죠. 막 그렇죠. 진저리를 치면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이게 근데 갖다다 준 이 캐릭터들한테 정말 어떤 행운하고도 바꿀 수 없는 큰 걸 주기도 했지만 이 배우들한테 네. 그런 고정 이미지라는 짐을 주기도 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나중에 8시즌, 9시즌 가면은 개런티도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회당 $1,000,000 8시즌 때 그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회당? 네. 몇 회인가요, 한 시즌이? 회당 보통. 24회? 24회를 한 240억이네요. 예, 그런. 그러니까 한 몇 시즌 하면 이제 MBC도 사고 이런 거예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아니, 딴 일도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일도 하고. 아우 배야. 그렇죠. 아우 배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네, 장난입니다. 예. 근데 레이첼이 많이 성장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원래 레이첼은 굉장히 자아가 약하고 귀가 얇은 캐릭터예요. 뭐 철없지만 사랑스럽고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걸 해결하기보다 일단 도망치고 울어요, 싶어. 울고, 예. 도망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뭐 가령 동료하고 약간 어색한 일이 술자리에서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결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격이죠. 근데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엄마도 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센트럴파크 웨이트리스로 커리어를 시작을 해서 네. 그다음에 쇼핑을 잘하니까 블루밍데일 백화점에서 그렇죠. 이제 어떤 뭐 VIP 고객들을 위해서 대신 쇼핑해주는 그런 일자리.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떤 패션 브랜드 취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녀의 그 정말 평생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로스는 geek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괴짜. 예, 괴짜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 막 고문관이기도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인기 없고 뭐 쿨한 거랑 거리가 먼 그런 캐릭터예요. 공룡학자. 그렇죠. 그렇죠? 고생물학자죠. 그러니까 고생물학자. 학교 때는 그러니까 여름 방학 때 친구들은 뭐 락 콘서트 가는데 얘는 과학 캠프 가 있는 뭐 그런 애예요. 곡수구. 우주에 관한 곡수구. 맞아요. 근데 정말 쿨해 보이고 싶어 해서 학창 시절 내내 되게 애를 썼는데 결국 자라서 고생물학 박사가 되고 자연사 박물관에 취직을 하고 나서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싶어 하냐면 인디아나 존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고학자인데 액션도 하는 그러니까 되게 멋지고 싶어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래서 대학 시절에 그 회상 에피소드를 보면은 막 모타운 파마 같은 그런 뽀글뽀글한 파마를 챈들러랑 같이 하고 왜 우리 80년대 듀란 패션 생각나세요? 웸하고 듀란 양복 걷어 입잖아요. 네. 팔 걷어 입는 그런. 저 거기서도 울었어요. 왜? 그 레이첼 프롬 가는데 졸업 맞아. 파티 가는데 꽃을 들고 자 막 준비 다 해놨는데 콜세움 이렇게 있는데 로스가 그래서 키스해주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네. 근데 그걸 나중에 홈비디오를 보면서 뒤늦게 레이첼이 알게 되죠. 그렇죠. 홈비디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치직하더니 그 모니카 엄마 아빠가 둘이 갑자기 분위기. 그 부모님도 참 대박이었죠.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스가 되게 애잔한 게 항상 레이첼을 뒤에서 지켜보고 뭔가 해주려고 하는데 그걸 말을 다 못하고 레이첼이 미처 모르는. 그렇죠. 그것에서 멜로드라마의 슬픔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관객은 아는데 상대방이 모를 때 그때 참 슬픔이 생겨나는데 뭐 예를 들면 되게 기대했던 어떤 방송사와 인터뷰를 잡아놨는데 그때 레이첼이 갑자기 뭐 맹장이었던가 복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레이첼한테 전혀 티를 안 내고 계속 걔를 응급실에 데려다 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야 레이첼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애틋했던 게 포커 게임을 하는데 레이첼이 너무 이기고 싶어 하니까 몰래 져주는 그런 거 있었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로스의 캐릭터는 너무 많아요 에피소드가. 이거 10년치를 어떻게 지금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단순하기도 한 것이 뭐 그런 친구들끼리 그런 대화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데이트하고 나서 남자가 여자한테 언제 또 봐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그건 절대 다시 보지 맙시다라는 뜻이라고 언제 또 봐요라는 말은 그러면서 비유를 하기를 그건 마치 어렸을 때 개가 죽었을 때 부모님이 그 개는 친척이 하는 굉장히 좋은 농장에 보내서 뛰어놀게 했단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랬더니 로스가 뭐 우리 개는 진짜 친척이 하는 농장에 가서 뛰어놀도록 보냈는데 라고 하니까 모니카가 그게 아니라고 너무 딱하다는 표정으로 오빠를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미치 그러면서 막 개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니카랑 그 레이첼이랑 싸우는데 모니카는 자기 요리 기구 식기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레이첼은 패션 옷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서로 그걸 망치려고 하면서 백에다가 이렇게 막 소스 뿌리는 거였나? 맞아요. 그리고 이제 스웨터 올 뺀다 그러다가 둘이 막
미쳐가지고 막 빼는 거 네. 되게 웃겼고요. 그러니까 모니카는 그렇게 물건에 되게 집착하는 로스의 동생인데요. 요리사죠, 직업은. 그렇죠. 근데 10대 시절에 굉장히 과체중이었어요. 많이요. 네. 그래서 놀림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항상 자기가 오빠보다 부모님 사랑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약간 애정결핍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정신분석적으로 접근하면은 맛있는 요리를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이 여자를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맛있는 요리를 해주면 사람들이 되게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자꾸 사람들이 인정을 모이고, 받고 싶은 예. 그리고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누군가의 파티를 할 때 그걸 꼭 자기가 플래너 역할을 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통제하는 거에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무슨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미료병을 알파벳 순서로 다시 정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화장실 휴지를 꼭 호텔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시옷자 형태로 접어놔야 되고 그다음에 그 6이서 한번 퀴즈를 한 적이 있어요. 서로 아파트 바꾸기를 내기를 하고서 남자 편 여자 편 갈라서 근데 그 퀴즈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모니카가 집안의 타워를 몇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까요? 라는데 정답이 11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뭐 손님용, 좀 귀한 손님용, 뭐 조이용은 분명히 따로 있을 것 같고 지저분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파티가 끝나면 선물 포장지들이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녀가 하는 일은 이제 다림질을 하는 거죠. 그 포장지를. 그러니까 약간 강박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챈들러가 그녀의 좋은 보완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되죠. 둘이 될 줄은 또 몰랐어요. 그리고 챈들러가 살이 쪘다 빠지는 걸 시즌에서 확인할 수 있죠. 외모가 굉장히 심하게 그때 아마 건강도 안 좋았고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챈들러가 얼굴이 확 이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챈들러가 담배를 피는데요. 담배 끊는 에피소드 보셨나요? 예. 직장에서 몰래 마지막 끝날 때 이렇게 짧게 이렇게 뭐 하고 끝내잖아요. 네, 약간의 에필로그가 있죠. 예. 뒤에서 담배 한 모금 피고 이렇게 입에다가 구강청정제 뿌리고 그것도 그래서 실수로 이제 딴 거 뿌리는 걸로 하는 거 말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얘가 담배 끊었다가 이제 한 모금을 피게 되잖아요. 근데 피자마자 이건 흡연자들은 다 이해하거든요. 오래 끊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바로 돌아가는 거. 마시는 순간 망했다. 근데 아무튼 모니카가 아주 난리를 쳐서 나중에 부부가 된 다음에 진짜 끊게 하는데 또 모니카가 굉장히 개코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귀신같이 맡아내죠.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둘이 처음에 커플이 됐었던 밤에 에피소드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키스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 둘이 서로 누드인 걸 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보자. 그러고서 딱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둘이서 너무 충격적인 얼굴을 둘이 마주 보면서 이제 우리 우정은 끝났어. 하고 딱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모니카가 이랬어요. 에이, 뭐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잖아. 그러고 바로 컷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울 거 없어. 그러고 둘이 바로 연인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들어오죠. 곡 추천곡인데요. 어떤 The Lion Sleeps Tonight. 예, 이 극 중에서 로스가 마르셀이라는 원숭이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초기에. 그 원숭이를 동물원으로 결국 보내고 나서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6명이 가서 이 노래를 같이 불렀던 장면 잊을 수가 없죠. 토큰스의 The Lion Sleeps Tonight 듣고 들어옵니다. 자, 오늘 사자가 잔대입니다. 네. 자, 조이. 예, 조이 얘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들을 하면서 많이 나와서 피비 얘기를 하면서 그냥 같이 넘어가 볼게요. 피비는 말씀드렸듯이 요셉말로 4차원 인물인데 채식주의자고요. 예. 김민희 기자님? 아니요, 저는 채식주의자라기에는 약간 단계가 높고요. 이 친구는 정말 아무 고기도 안 먹는 채식주의자인데 문제가 이제 그 이복 동생의 새쌍둥이를 대신 임신해 준 적이 있었어요. 대리모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피비가 너무 고기가 당기는 거예요. 채식주의자인데 그래서 너무 괴로워했거든요. 먹고는 싶은데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조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네가 먹을 햄버거 내가 오늘 먹을 햄버거 하나를 덜 먹을 테니까 네가 먹어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가
소의 희생은 같다. 그러니까 너무 착한 거죠, 사실 조이가. 나 너무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완전 좋아하죠. 네, 그런데도 피비가 안타까워서 내가 희생할 테니까 내가 고기를 참을 테니까 그만큼을 네가 먹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라. 그건 조이가 그냥 위트를 발휘했다기보다는 정말로 햄버거를 하나 덜 먹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정말 이 사람이 착한 친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람둥이고 아무 생각 없고 계산도 잘 못하고 그러긴 하지만 정말 마음이 맑은 애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는 5명 친구들이 좀 이렇게 조이에 대해서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카랑 챈들러가 결혼해서 나중에 자식을 낳고 살 집에 대해서 상상하는 장면이 있는데 조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개를 몇 마리 키우고 닭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차고 위에는 조이가 늙어갈 방을 짓자 그렇게. 그러니까 조이는 항상 인생의 비품처럼 항상 그렇죠.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소개드린 이 6명은 진짜 완벽한 식스팩이에요. 누가 더 주인공이고 이런 거 없는 완벽한 식스팩인데 그 근육 식스팩 말고 왜 우리 맥주나 한 세트. 그렇죠. 그런 뜻으로 식스팩인데 이걸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내면화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가 이제 언제 한번 그 모니카 아파트에서 6명이 다 같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노크를 한 거예요, 밖에서. 그랬더니 갑자기 순간 얼음이 되면서 애들이 서로를 막 쳐다보더니 세보는 거예요, 머릿수를. 누구지? 여기 다 있는데 그런 순간이 대사가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이 시리즈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6명의 캐릭터를 정말 한 장면으로 잘 보여준 대본이 한 번 있었는데 로스가 막 공룡에 대해서 떠들고 있어요. 그럼 5사람의 속마음이 보이스오버로 깔리는 거예요. 카메라가 한 사람씩 잡으면서. 그러니까 모니카 동생은 먼저 또 지겨운 공룡 얘기가 저에겐 언제 바닥날 거야 이러고 있고요. 옆에 레이첼은 저 진지함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챈들러는 슈퍼맨이랑 투명인간이랑 합친 게 나라면 근사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이를 딱 비추면은 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 이러고 있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노래하고 근데 더 앞거는 피비를 딱 잡으니까 누가 노래를 하고 있지? 그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글 쓰는 사람들의 그 재준 것 같아요, 진짜. 물론 연기들도 너무 잘해줬지만 이게 좀 질투났어요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쓰는 사람으로서. 그것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나라 시트콤보다는 제작 여건이 비교도 안 되게 좋거든요. 말도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1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작가 수도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근데 프렌즈는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것이 그전까지 시트콤보다 씬이 짧고 많았어요. 그리고 보통 그때까지는 2가지 내러티브 정도 한 에피소드에서 같이 갔었는데 그렇죠. 프렌즈부터는 3가지가 같이 가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빨라졌죠. 그래서 주의를 돌릴 틈이 없었던. 그랬던 게 이제 저 순풍산부인과나. 그죠. 항상 한 3가지의 이야기가 가다가 3가지가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병욱 감독님 시트콤이 3가지를 진행시킨 아마 첫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국내 시트콤에서는 제가 그 내러티브 줄기를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었던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프렌즈가 이렇게 완성도도 높고 캐릭터의 매력도 있고 그래서 장수 프로그램이 됐고 무엇보다도 사랑받았던 거는 사회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완전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그런 20대 후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잠재성이라든가 불안함이라든가 아직은 어린이처럼 놀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그런 걸 잘 건드려줬기 때문. 그러니까 말하자면 20대 후반의 불확정성 그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이 반시간 안에 결판이 안 나잖아요. 근데 시트콤은 30분 하잖아요. 근데 끝에 가서 굳이 결론이나 교훈을 주려고 안 했어요. 던지고 말고. 그렇죠. 던지고 제작자 이름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강박이 없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랑을 받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소파를 보면 나도 가서 앉고 싶은 걔네들이 늘 이렇게 시간을 보내던 그런 마음을 아마 또래 전 세계 시청자들한테 줬던 시트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글쎄 그런 거 카피가 되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사실은 점점점 추신 이렇게 항상 그게 되게 약간 나오죠. 알차고 재밌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위트도 좀 우리나라에도 쓰면 안 되나? 그런 거? 아니요. 사실 더 구체적인 설정도 많이 응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바로 밀도의 문제인데요.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지금 너무 노동 조건이 나쁜 거죠. 사실 그렇죠. 대본을 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트콤 만드시는 국내 제작진들이 그 주간 시트콤 하는 게 너무 소원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퀄리티의 밀도 높은 대본을 갖고 이렇게 좀 사실 앵글도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다양하게 찍을 수 있느냐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럼요. 그게 시간이고 돈이죠. 그리고 선곡도 그렇고요. 네. 어떤 음악을 쓰느냐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은 걸로 알고 역으로 미국 쪽에서는 한국 시트콤의 제작 여건을 들으면 너무 놀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긴 해요. 우린 해내니까. 해냈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건 그 저변의 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 토양이. 토양이죠. 근데 1등은 똑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베이스 제일 잘 치는 사람, 미국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2등이 네. 걔네는 한 1000만 명 있는데 우리는 50명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가 있으면 그 네. 밑에 여러 단계의 리그가 있어야 그게 뭐 축구든 뭐든 그것이 토양이 되는 건데 우리는 뭐랄까 누구 한 명이 되게 뛰어나서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하고 그렇죠. 어디 나가서 뭐 금메달을 따고 그러면 그게 민족 전체의 성취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쟁을 계속 부추겨서 엘리트의 엘리트를 뽑아내면 마치 전 사회가 다 성장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려는 그러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요. 핸드볼 금메달 따잖아요. 어떻게 코트도 없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 시선이 중요한 거 지금 말씀하신. 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거야. 더 배려해주고 네. 대우가 더 좋게 돼야 되고 더 이제부터 노력을 해야지가 아니라 네. 거봐 이기잖아. 우리야 대한민국. 거기서 끝나면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그런 특출하고 예외적인 한 사람의 예를 모범으로 두고 나머지 못하는 사람은 왜 이런 나약한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시스템을 개선할 생각을 전혀 하지 그러니까요. 않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이 더 나은 능력을 갖고 더구나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하는 동안 불행한데 가서 메달만 따오면 뭐예요.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건 항상 네, 똑같거든요. 프렌즈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옛날에 제일 웃겼던 게 차범근 감독님이 그랬대요. 네. 너 거기서 왜 안 넣냐고. 아니 못 넣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거기서 넣어야지. 당신은 할 수 있었던 거니까. 특출난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예. 그건 사실 기분 좋은 일이긴 한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년에는 뭐든 다 더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성취도 중요하지만. 와우. 좋은 마무리 감사합니다. 행복해야 되는데요, 그죠? 네. 우리 행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크리스마스 이브엔 뭐 하신다고요? 아직 계획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 BGM 깔아주시나요? 아니. 자, 10cm의 눈이 오네 들으면서 광고 듣고 띄워드릴 거고요. 기자님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다음 주 영화. 다음 주 영화 뭐죠? 예, 그랜토리노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기한 월트라는 캐릭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린 이스트우드.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